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진실 대 거짓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상당히 두껍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책인데요.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권 본 것 중에 그래도 이 책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너무 좋아서 오늘 리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차이를 구분하는가? 어떤 차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삶에서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이게 진실인 줄 믿고 선택을 했는데 아니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 우정도 마찬가지고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타 많은 것들이 진실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거짓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분이 처음 쓴 책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마더 테레사에게 극찬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미국의 유명한 영적 스승이며 저술가이며 강사이며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기만 해도 이렇게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해서 이분 병원에 막 줄이 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왔던 그런 영적 스승님이세요. 이분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인데 조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까? 물론 이거를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막 확 아는 건 아닌데 저도 어쨌든 평생 이 분야를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의식 지도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만든 의식 지도가 있습니다. 의식 지도를 살펴보면 죄책감, 자기 혐오, 가책, 후회, 낙담 이런 것들은 부정성을 위치하고 있는 목록의 밑바닥에 있어요. 반면에 용서, 사랑, 수용, 기쁨은요 목록의 위쪽에 있으면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의식의 집단적 장애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박한 상황과 사건들에 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집단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날 때는 어떤 급박한 상황과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듯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경우가 많다. 에고는 지독하게 끈질기기 때문에 자진해서 놓기, 고전적인 용어로는 바닥을 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갈 수 있는데 바닥을 치는 것은 중대한 현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 많죠. 이게 바로 바닥을 치면은 다 놓아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 성장의 기회가 오는 거죠. 경제적 실패, 이혼, 어떤 질병, 가족의 죽음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의 단계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출산 행위를 겪는 여성들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산하는 여성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자 했으며 새 생명의 발달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다. 실연에서 살아남을 경우 그녀는 전통적으로 자녀, 가족 혹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여성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바로 여자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의식 수준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00 이하는 비관적인 의식이고요. 200 이상이 용기 이상 수준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이 되겠죠. 500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500대 후반으로 도달할 무렵이면 이 에너지는 어떤 일방적인 방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주관뿐 아니라 지각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삶의 경험은 점차로 더욱 온건해지며 우연한 행운이 많아진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의 저절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거짓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진실의 대립물이 아닌 진실의 부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거죠.
거짓은 진실의 반대가 아닌 진실의 부재이며 초콜릿을 선호한다고 해서 바닐라를 미워하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이 좋다. 500대의 수치는요, 제가 아까 200 이상이 용기 이상으로 사람들 추구하고 좋은 에너지라고 했어요. 500대는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과 인류의 위대한 예술적 창조물에 대한 경의를 반영한다. 렘브란트는 경이로운 700으로 측정된다. 렘브란트가 미술가죠. 지금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이 측정한 많은 미술가 중에 최고치로 나온 게 렘브란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겸 작가님 중에 렘군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렘자가 바로 이 렘브란트의 렘자입니다.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도는요, 중립으로 측정이 된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나온 수치는 205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0 이상 용기라고 했어요.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섹투더스는요, 250으로 측정이 된대요. 돈보다 높죠, 의식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은요, 축복한 음식과 축복하지 않은 음식 간의 측정 차이다. 축복을 하면 이제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슈퍼에서 파는 공장 생산 빵은 188이에요. 200 이하죠? 축복을 하고 나니까 20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결정이 전자레인지 돌리면 깨져요. 근데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니까 안 깨지고 결정이 있다는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음식은 원래 측정치인 200에서 209로 올라가는데 가정에서 조리하면 또 올라가요. 거기다 축복을 하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의식과 의도가 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요, 단순히 소망을 생각하는 이상의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래서 배달한 음식에도 축복을 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먹이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건강하게 먹어라, 잘 먹고 잘 자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임상적으로요, 생애 초기에 고전 음악에 노출되는 것이 범죄율이 75%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거, 좋은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적 양육이 결합될 경우에 삶에서 범죄율은 90%까지 떨어진대요. 여기에 체스를 두잖아요. 그러면 범죄율은 1%가 더 떨어진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전 음악과 종교와 체스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그런 것들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만인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요. 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동조합의 의식은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복리후생과 작업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조의 압력은요, 역설적으로 일자리 전체를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대요. 점점 많은 사업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필요로 만든다. 노조의 시대는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노동법과 피고용인 복리후생 계획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요, 진실의 수준이 높은, 의식 수준이 높은 것들에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것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노조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많은 대학교를 이 의식을 숫자로 체크를 했어요. 높고 낮은 의식의 그 수치 자체를요. 근데 400 이하의 대학들이 많대요. 400 이하의 대학들은 철학적 상대주의와 사회 정치적 위치성으로 대체되었음을 반영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대학을 보냈다가 문제가 많은 철학에 주의받게 된 것을 알고 당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왜 높여야 하느냐. 의식 수준이 600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실업률이 0%, 빈곤율이 0%, 행복률이 100%, 범죄율이 0%가 돼요. 그래서 의식이 올라갈수록 빈곤율, 범죄율 낮아지고요, 실업률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의식과 사회 문제와 상관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낮죠.
성격 분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유아가 부모의 교정에 대해 성격을 바꾸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요, 만 3세 이전에 좋은 나와 나쁜 나로 나를 해리시킨대요. 그래서 나쁜 나가 억압된대요. 이런 일을 하면 나쁜 나.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많죠. 밥을 안 먹으면 나쁜 나. 뭐 하면 나쁜 나.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 개선되지 않으면서 거리낌 없이 비밀스러운 생활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대요. 왜? 다른 사람이 알면 혼나니까. 나쁜 나의 생활을 억압이 되니까 뒤에 가서 몰래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떡볶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요. 떡볶이를 몰래 매일 사 먹었어요. 하루도 안 빼고.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면 라면을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사 먹어요. 비밀스러운 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죠. 왜? 나쁜 나니까. 떡볶이와 라면을 먹는 나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몰래 게임하죠. 그래서 이 진실과 거짓을 통해서 저도 저를 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비판적인 것은 사실상 낮게 측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되게 선망, 인색한 옹졸함, 질투에서 나온 심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의식이 낮아지겠죠. 험담을 측정해봤어요. 매우 낮게 측정된대요. 그 의도, 즉 해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양날의 칼이어서 험담하는 이 또한 베어넘긴다. 누구라도 어떤 순간에든 혹은 삶의 어떠한 수준에서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으로 진짜 진정한 격조를 가질 수 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만인이 오직 좋은 것을 구하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건 줄 알고 했고요. 전공을 선택할 때도 좋은 건 줄 알고 했어요. 취업도 좋은 건 줄 알고 했죠. 내 집 마련도 좋은 줄 알고 집을 샀어요. 우리 어때요? 해보니까. 만인이 좋은 것을 구하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대요.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최고로 좋진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신의 결함을 부정하는 대신 수용하는 것이 이롭다고 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막 싫어. 나 아까 나쁜 나 얘기했죠. 만 3세 이전에 나쁜 나를 가져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다. 나는 원래 그래. 그래서 정직하고 안전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그늘을 인정할 때 타인은 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덜 취약하며 보다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그지같이 대충해 라고 했을 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뭐 그지같이 대충해 그냥 막 했어. 누가 열심히 했냐 그러면 아니 나 대충 했는데 라고 해요. 그러면 타인이 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해요.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했어? 너 왜 대충 했니? 너 그지같이 했니? 라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가 벌써 말해버렸어. 자, 우리의 그늘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타인이 공격하지 못한대요. 근데 그걸 막 감추고 완벽한 척하고 좋은 척하면은 누군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다 있는 거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 특히 고전음악, 미술, 발레, 자연과 접하는 것이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너무너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에너지 패턴 발달과 물질적 뇌 자체 뉴런 배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클래식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낮은 인구는요, 오직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체의 말, 행위, 의도는 영구적 기록을 창조하고 그러므로 모든 생각이 영원히 알려지고 기록된다. 그런 거 여러분 우주에 모든 게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다 타임머신 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비밀은 없고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으며 감출 수도 없다. 만인이 공적 영역에서 살아간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만 하나 압수해도 그 안에 다 나오죠. 꼭 그렇진 않아도 사실 이게 우주의 모든 것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 점점 더 잘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측정한 수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막 숫자로.
400대 국가와 300대, 200대, 100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400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오, 굉장히 지금 좋은 국가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00대니까 가장 지금 에너지 의식이 높은 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400, 미국은 421, 오스트레일리아는 410 정도입니다. 인도, 일본, 중국은요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프랑스도 낮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유럽 우리보다 다 낮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좀 의식이 깨어있는 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그 전부 측정을 하신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컴퓨터 게임은 왜 인기가 많을까? 이 책은요. 모든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을 다루고 있어요. 자, 컴퓨터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는요. 그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고 그리하여 내가 통치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환상을 강화해 준대요. 환상을 갖게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운전을 좋아하는 남자들 특히 게임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죠. 에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의도, 목적의 온전성, 결의, 은총, 앞선 스승의 도움과 긍정적 카르마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정이요. 에고가 뭐냐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야 너는 별로야. 너는 하면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막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막 막는 것들이 있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쩔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보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은총도 필요하고 스승의 도움과 긍정적 카르마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여정이 표면상으로 우연하게 혹은 호기심의 귀결로 시작되는 일이 많대요. 이거를 뒤따르게 되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보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우연하게 호기심으로. 이 책을 소개해준 스승님도 물론 계시죠. 불균형. 우리가 이런 균형이 깨지는 것들. 에너지가 높아야 되고 의식이 높아야지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 다 높은 의식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다 200 이하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그 내려가는 방법을 알면은 막을 수가 있겠죠. 불균형을 만드는 이유는요. 최근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은 것, 헤비메탈 음악을 들은 것,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한 것 등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음악 에너지는 음악을 끈 뒤에도 30분까지 인체의 에너지 체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 광고나 배경음악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일반적인 근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일들 이런 거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도망가라고. 맞서지 말라고.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안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집중력이 깨지고 제가 하려던 계획적인 일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의 뿌리를 끊는 진실의 정수를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진실 대 거짓 함께 했습니다. 아,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책에요. 그 세계적인 명소 있죠.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전 세계 명소를 측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살아계실 때 의뢰를 해서 몇 가지 측정을 한 게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있었죠. 그 계룡산이라고 대전에 있는 공주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의식이 785로 측정이 돼서 1000까지 있거든요. 0에서 1000까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탑에 손꼽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관광지 위대한 관광지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소보다도 높게 나온 데가 뭐 만이산, 해인사, 계룡산, 그 다음에 지역 중에는 서울, 제주도가 평균보다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의식이 높게 나온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진실 대 거짓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